정보를 주고받는 서로 다른 기능 블록 및 시스템 간에는 주파수, 페이즈 또는 시점의 기준이 통일되어야만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단일 클럭에 의하여 동기화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기능 블록과 시스템들의 단일 클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클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동기화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소개하고 이를 적응 시스템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측정이나 정보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전자 시스템에서는 발진 회로를 이용하여 정하여진 주파수로 진동하는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발진을 일으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진을 이용한 방법은 시스템 폴이 우측 S평면에 놓인 포지티브 피드백을 구성하여 불안정하게 하면 회로는 무한히 진동하게 되는데 피드백 경로에 공진 회로를 두어 이 공진 회로에 의하여 결정된 주파수로 진동하게 합니다. 이때 불안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동의 진폭이 무한히 커져야 하지만 회로의 신호 범위가 전원전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된 진폭으로 발진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진 회로는 인덕터와 캐패시터로 구성된 LC 공진기가 사용되거나 세라믹이나 수전과 같은 압존 소자를 얇게 만들고 양쪽 면에 전극을 형성하여 메카니컬한 진동을 일으키면서 공진하는 압전 공진 소자 또는 압전 물질 표면에 교차로 배치된 전극을 형성하여 서페이스 어쿠스틱 웨이브를 발생시킴으로써 공진하는 소 공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전 소자 기반의 일렉트로메카니컬 레조네이터는 다음과 같이 RLC 직병렬 공진 회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진의 원리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는 적분기와 히스테리시스로 구성된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지만 히스테리시스 출력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히스테리시스 출력이 양수이면 적분기 출력이 증가하다가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히스테리시스 출력이 음수로 변환되고 그에 따라 적분기 출력이 감소하다가 반대쪽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히스테리시스 출력이 양수로 변환되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발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대의 발진 주파수는 통상 RC 타임 콘스탄트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울기를 갖는 적분기 출력이 반대쪽 스레스홀드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발진의 원리는 중간값을 허용하지 않는 바이너리 로직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면 스테이트를 결정할 수 없어 무한히 발진하게 되는데 발진 주파수는 루프를 구성하는 회로의 지연 시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중간 상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리 회로가 무한대의 이득을 가져야 하지만 실질적 논리 회로 이득이 수백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다단의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발진 회로 중 가장 먼저 발명된 LC 공진 발진 회로는 인덕터의 부피가 크고 인덕터 구현 시 존재하는 페리스틱 리시스턴스와 캐패시턴스로 인하여 높은 Q의 공진 회로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진기의 Q가 낮으면 뒤이어 설명할 주파수 안정성이나 페이즈 노이즈가 커서 고품질의 발진 신호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압전 소자 박편이나 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LC 공진 회로보다 수십 내지 수백 배의 Q를 갖는 공진 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공진 주파수는 박편의 크기와 두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요구되는 박편의 두께가 얇아 수백 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울 레조네이터는 전극의 간격에 의하여 공진 주파수가 결정되는데 최근 반도체 기술 발달로 기가헐츠까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세라믹 앞전소자 기반의 레조네이터는 화합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질의 균질도 한계로 인하여 동일하게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자마다 주파수 차이가 조금씩 달라 주파수 정밀도에 한계가 있고 발진 주파수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에 반하여 크리스탈 레조네이터는 결정의 균질도가 높아 수백 ppm 수준의 높은 주파수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온도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아 현재 기술로는 가장 안정적인 발진 신호를 제공하지만 제조 가능한 최소 박편 두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주파수가 대략 300MHz를 넘지 못합니다.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는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자만으로 공진기와 같은 외부 소자 없이 온칩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정과 온도 영향을 크게 받는 RC 시상수에 의하여 발진 주파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파수 정밀도가 낮으며 일반적으로 수십 메가헤르츠 이상의 발진 회로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발진 회로는 수백 킬로헤르츠 이하의 낮은 주파수 발진을 구현하기 어려운 반면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는 수헤르츠 이하의 낮은 주파수 발진 회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 오실레이터는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외부 소자 없이 집적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만으로 원칩으로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략 10GHz까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정, 온도, 전원 전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주파수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시간 기준이 되는 클럭 신호의 완결성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는 주파수 안정성, 지터, 스큐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조 공정상의 정확도 한계에 의하여 동일한 공정과 조건으로 제조되었다고 할지라도 매 소자마다 조금씩 다른 주파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주파수 불일치성은 시스템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소자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소자가 사용되는 시스템의 온도나 전원 전압에 따라 주파수가 변화하게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발진 회로 동작 원리 및 사용 소자별로 공정, 전원 및 온도 디펜던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높으며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실현 가능한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도 보상 수정 발진 회로나 항온 수정 발진 회로는 ppb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지터 또는 페이즈 노이즈는 주파수, 즉 주기가 변하지 않더라도 한 주기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또는 위상이 무작위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형파 클럭에 대해서는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시점의 변화 정도를 지터라고 하고 그 표준 편차를 시간 단위로 성능을 표시합니다. 사인 웨이브의 경우 스펙트럼을 측정하면 의도하였던 신호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톤 주변에 의도하지 않았던 스펙트럼 플로어가 나타나는데 이를 페이즈 노이즈 스커트라고 합니다. 의도하였던 캐리어 신호 대비 주파수가 멀어질수록 페이즈 노이즈가 어느 정도로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dBc per Hz라는 단위로 성능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페이즈 노이즈는 주로 소자의 결정 구조에서 결합하지 않은 원자의 결합가지들이 전자를 무작위로 트래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플리커 노이즈에 기인한 것으로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조 발전기의 경우에는 공진기후 Q가 높을수록 회로 소자에서 발생한 플리커 노이즈가 억제됩니다. 그러나 앞전 소자를 레조네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앞전 소자 자체도
플리커 노이즈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세라믹 소재는 크리스탈보다 결정의 균질도가 낮아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보다 큰 페이즈 노이즈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은 오실레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한 클럭 신호를 클럭 디스트리뷰션 라인을 통하여 시스템의 각 부분으로 전달하여 전체 시스템을 동기화합니다. 이때 각 회로 부분으로 클럭이 전달되는 경로의 시간지연 차이로 인하여 각 부분에 도달한 클럭 또는 데이터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스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블록이 다른 블록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경우 스큐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긴 시간 주기를 갖는 느린 클럭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클럭 속도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높은 주파수 안정된 발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안정성과 링 오실레이터의 높은 주파수 특성을 결합한 피드백 시스템 구조를 페이즈 록드 루프라고 합니다. 링 오실레이터는 바이어스 전류나 전압에 의하여 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변 발진기를 총칭하여 볼테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 VCO라고 합니다. 출력 신호를 만들어내는 VCO 전압을 피드백을 이용하여 제어하는데, VCO 출력 신호의 위상과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준 신호의 위상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적분기를 통하여 피드백 루프를 구성합니다. 두 신호의 위상 차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페이즈 디텍터는 곱셈기와 로우 패스 필터로 구성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위상이 서로 다른 두 사인 웨이브를 곱하면 두 위상의 합과 차에 해당되는 두 개의 성분이 발생하고, 이 중 높은 주파수 성분을 필터로 차단하면 두 신호의 위상 차에 해당하는 신호 성분만 남게 됩니다. 이때 두 신호의 위상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위상 차이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두 신호의 주파수가 같아야만 위상 에러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분기 또는 적절한 루프 필터를 이용하여 평균적으로 두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동작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상 검출 기법의 PLL은 컨버전스가 보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오늘날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PLL 원리를 이용하여 기준이 되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보다 높은 주파수 신호를 얻기 위하여 디지털 주파수 분배기를 이용하여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n분의 1로 낮추어 피드백합니다. 이 경우 n분의 1로 낮추어진 신호의 위상이 레퍼런스 신호의 위상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출력 신호의 주파수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주파수보다 n배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PVT 베리에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높은 주파수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PLL 구조에서 VCO 페이즈 노이즈가 출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해석하기 위하여 VCO를 위상차에 비례한 제어 전압을 적분하여 출력 위상을 발생시키는 블록으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이 경우 VCO 페이즈 노이즈는 출력 위상에 더하여지는 노이즈 신호로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루프 필터는 위상 에러의 변화를 필터링하여 VCO를 제어하기 위한 전압을 출력하는 블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루프 필터의 전달 함수를 포함하여 입력 위상과 잡음의 위상으로부터 출력 위상까지의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S가 의미하는 주파수는 오실레이션 하는 신호의 주파수가 아닌 위상이 변화되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이즈 쉐이핑 섹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페이즈 노이즈가 하이패스 필터링 되어 출력에 반영되는데,
주파수에 반비례하여 중심 주파수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플리커 노이즈가 평탄한 스펙트럼을 갖게 되기 때문에 페이즈 노이즈가 경감된 안정된 출력 신호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LL을 이용하여 주파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시스템에 있는 발진회로 주파수와 위상이 완전하게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시스템 간 시간 단위와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주고받은 신호나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에서 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주파수와 위상에 동기화된 클럭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동기화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아날로그 곱셈기에 기반한 페이즈 디텍터보다 정밀하며 선형적인 에러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바이너리 신호의 차이를 구하면 출력되는 펄스 신호의 부호와 면적이 두 입력 신호의 주파수 차이에 해당하는 일종의 PWM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두 바이너리 신호의 주파수가 일치하지만 위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바이너리 신호의 한쪽 엣지에서 두 신호의 차이를 구하면 출력되는 펄스 신호의 부호와 면적이 두 입력 신호의 위상 차이에 해당하는 PWM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 차이에 의한 출력이든 위상 차이에 의한 출력이든 출력 펄스가 양수이면 VCO를 더 빠르게 동작시키기 위하여 제어 전압을 증가시켜야 하며 반대로 음수이면 VCO를 더 느리게 동작시키기 위하여 제어 전압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주파수 차이를 구하는 프리퀀시 디텍터와 위상 차이를 구하는 페이즈 디텍터의 출력의 합을 적분하여 VCO를 제어함으로써 주파수와 위상이 레퍼런스 신호와 동기화된 클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주파수 차이와 위상 차이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논리 회로를 페이즈 프리퀀시 디텍터 PFD라고 하며 다음 예와 같은 회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PFD는 바이너리 논리 신호로 부호를 표현하기 위하여 업 또는 다운 출력을 내보내며 이 출력은 다음의 예와 같이 캐패시터에 전류를 가하거나 빼내는 차지 펌프를 이용하여 캐패시터에 적분하고 이를 루프 필터를 통하여 VCO 제어 전압으로 인가하여 PLL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쇄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를 담고 있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듈레이트된 베이스밴드 신호를 전파의 형태로 송출 가능한 높은 주파수 캐리어 신호에 실어 보냅니다.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으로는 AM, SSB, FM이 주로 사용되며 디지털 모듈레이션으로는 ASK, FSK 또는 PSK가 있는데 예를 들어 AM은 전송하고자 하는 베이스밴드 신호에 직접 캐리어 신호를 곱하여 모듈레이트된 베이스밴드 신호가 캐리어 주파수를 중심으로 양쪽에 놓이는 스펙트럼으로 전송됩니다. 수신기는 안테나를 통하여 들어온 RF 신호에 수신하고자 하는 채널의 신호가 분포하는 대역만을 통과시키는 채널 셀렉션 밴드패스 필터와 증폭기 및 디모듈레이션을 거쳐 전송된 정보를 복원하는데 AM 디모듈레이션은 모듈레이션에 사용된 사인파와 동일한 위상의 사인파 신호를 곱하여 다시 베이스밴드 신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인파를 발생하는 오실레이터를 로컬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밴드 대역폭 대비 캐리어 주파수 비율인 Q가 지나치게 높아 채널 셀렉션 필터를 RF에서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믹서를 통하여 로컬 오실레이터와 캐리어 주파수 차에 해당하는 IF 주파수 대역으로 낮추어 IF 주파수에서 채널 셀렉션 필터를 구현하는 헤테로다인 구조를 사용하며 이와 같이 주파수를 낮추는 과정을 다운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펙트럼 상에서 로컬 오실레이터 주파수를 중심으로 신호 대역과 반대 방향의 IF 주파수만큼 떨어진 대역을 이미지 대역이라고 하는데, 다운 컨버전 믹서의 출력에는 신호 대역과 이미지 대역이 겹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믹서 이전에 미러 이미지 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이미지 리젝션 필터가 사용됩니다. 이때 로컬 오실레이터와 캐리어 주파수 차이가 클수록 이미지 리젝션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IF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 주파수를 거쳐 신호 대역 폭에 해당하는 낮은 주파수 베이스밴드로 순차적으로 낮추어가는 슈퍼 헤테로다인 구조가 널리 사용됩니다. IF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 로컬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는 다운 컨버전을 수행하면 신호를 베이스밴드 대역으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헤테로다인 구조에서 원하는 RF 채널 대역이 다운 컨버전 된 후 채널 셀렉션 필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채널의 캐리어 주파수와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 차이가 IF 주파수로 정확하게 동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디모듈레이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디모듈레이션에 사용되는 로컬 오실레이터의 위상이 송신기에서 모듈레이션에 사용된 사인파와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AM과 같이 RF에 별도의 캐리어 성분을 포함하는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에서 송신기와 수신기의 주파수를 자동으로 일치시키는 방법을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조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DC 옵셋 제거 등의 이유로 DC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주파수에서 베이스밴드 신호 대역을 형성하고 있어 캐리어 신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주파수와 수신부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수신된 RF 신호 중 캐리어 신호만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 신호로 하는 PLL을 적용한 포워드 어댑테이션 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캐리어 주파수와 일치한다면 캐리어 성분은 다운 컨버전 믹서의 출력에서 DC 성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높은 주파수에서 캐리어 신호 성분만을 필터링하고 증폭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캐리어 주파수와 근접해 있으면 베이스밴드 대역에서 캐리어 신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 컨버전 출력 스펙트럼은 이 주파수 오차만큼 베이스밴드 신호가 시프트되어 나타나는데, 원래 DC에 있어야 하는 성분도 주파수 오차만큼 시프트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믹서의 출력에서 낮은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는 캐리어 신호만을 필터를 통하여 분리해내고 그 주파수를 전압으로 변환하여 주파수 옵셋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된 주파수 옵셋을 에러로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루프 필터를 거쳐 로컬 오실레이터로 사용되는 VCO 제어의 전압으로 피드백함으로써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인 FM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이 거의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가 다소 어긋나는 경우 음색과 음질의 변화만을 느낄 뿐
정보 전송에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를 위하여 복잡한 어댑테이션 회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무선 통신은 디지털 통신으로 디지털화된 정보를 모듈레이션하여 전송합니다. 디지털 모듈레이션은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서로 오소곤한 여러 개의 모듈레이션 신호로 각각의 디지털 값을 모듈레이션하고 이를 합하여 보냄으로써 한 개의 심볼 신호로 다수의 비트를 전송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QPSK는 주파수가 같으면서 서로 90도 위상차가 나는 두 개의 사인 웨이브를 사용하며 각각의 사인 웨이브에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표현된 non return to zero 디지털 신호를 곱하여 주면 각각 디지털 값에 따라 위상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때 각 경로를 인 페이즈 채널, 쿼드러처 페이즈 채널이라고 하며 I, Q 채널에서 각각 위상 변조된 두 신호를 합하여 1개의 심볼 신호로 전송합니다. 수신된 신호에서 I 채널 신호와 Q 채널 신호를 분리해내기 위하여 모듈레이션에 사용된 사인 웨이브와 주파수가 같고 서로 90도 위상차가 나는 두 사인 웨이브를 각각 곱하여 로패스 필터링하면 다음과 같이 각 출력의 부호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출력 신호는 데이터가 변화하는 과도기 동안에는 IQ 신호의 크기를 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에 각 사분면의 45도에 놓인 4개의 점 사이를 오가며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각 점 근처에 머무르는 컨스텔레이션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모듈레이션에 사용된 사인 웨이브와 디모듈레이션에 사용된 사인 웨이브 위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 디모듈레이터 출력 신호는 다음과 같이 위상차 세타 2가 각 채널의 출력에 사인과 코사인 항으로 나타나 위상차만큼 회전된 위치의 컨스텔레이션을 형성합니다. 한편 송신기와 수신기의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상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두 주파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기로 컨스텔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회전하여 출력의 부호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디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 차이에 의하여 회전하는 컨스텔레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신기의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수신된 캐리어 주파수에 동기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FSK나 PSK와 같이 주파수나 위상을 바이너리 정보를 보내는 수단으로 삼는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는 스펙트럼상에서 별도의 안정적인 캐리어 성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캐리어 신호가 없는 수신 신호로부터 캐리어 신호를 복원하는 방법을 캐리어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위상차를 제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위상차를 에러로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로컬 오실레이터의 VCO를 제어하는 어댑티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구한 QPSK 디모듈레이션의 출력에는 위상차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에러, 즉 위상차 세타 2를 구하는 방법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전송된 데이터에 관계없이 위상차만을 구하기 위하여 에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I, DQ 햇은 추정된 데이터로 이 추정이 올바른 추정이라면 항상 자기 자신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 2항만이 남게 됩니다. 위상차가 작은 범위에서는 사인 세타 2를 세타 2로 어림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상차에 비례하는 에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에러를 루프 필터로 적분하여 VCO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전송된 데이터에 관계없이 로컬 오실레이터의 위상이 수신 신호의 위상에 동기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상차 에러를 측정하여 피드백하는 구조를 코스타스 루프라고 합니다. 원래 이 방법은 3MHz에서 30MHz 대역에서 캐리어가 제거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 더블 사이드 밴드 또는 싱글 사이드 밴드 통신을 위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완벽한 회로적 대칭성과 현재 시점에서 추정된 데이터가 올바른 경우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PVT 베리에이션에 민감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는 디지털 신호의 경우 트랜지션 동안은 과도응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IF 또는 베이스밴드에서 신호를 AD 변환하여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이 시스템 안정성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디지털 시스템으로 베이스밴드를 구현하는 경우 다양한 유형의 위상오차 추정 방법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신 시스템 과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파수가 아닌 시점을 동기화하는 어댑티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호나 클럭의 지연 시간을 가변할 수 있는 베리어블 딜레이 엘리먼트를 필요로 합니다. 아날로그 웨이브폼을 왜곡 없이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올패스 필터가 흔히 사용됩니다. 올패스 필터는 크기 응답은 전 주파수에 대하여 일정하지만 위상 응답에 의하여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필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음수 폴과 양수 제로가 동일한 주파수에 있는 경우 폴과 제로에 의한 크기 응답이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전 주파수에 대하여 동일한 응답을 갖습니다. 위상 응답은 폴과 제로 각각에 대하여 90도씩 떨어지는 위상 응답이 서로 합하여져 폴 제로 주파수를 중심으로 위상이 180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필터를 통과한 파형이 왜곡이 없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호 주파수 성분에 대하여 지연 시간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주파수에 따른 지연 시간을 그룹 딜레이라고 하는데 위상 응답을 미분하여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딜레이로 사용하는 올 패스 필터는 전 주파수에 대하여 컨스턴트 그룹 딜레이 또는 리니어 페이지 레스폰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올 패스 필터는 폴 제로 주파수 근처에서만 위상응답의 기울기가 크고 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 패스 필터를 지연 소자로 사용하기 위한 신호의 주파수 범위는 한정적입니다. 이와 같은 1차 올 패스 필터는 다음 A와 같은 액티브 RC 회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폴 제로 주파수를 신호 주파수 대역보다 높게 설계하고 가변 저항 등을 이용하여 폴 제로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지연 시간을 가변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디지털 신호는 로직 인버터 회로를 연속적으로 연결한 딜레이 라인을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가 파동처럼 진행하여 가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 인버터 게이트는 대략 피코세컨드 단위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어 긴 지연 시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인버터 체인을 필요로 합니다. 각 인버터의 지연 시간은 대략 최대 출력 전류와 부하 캐패시턴스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각 인버터에 공급되는 전압을 제어하거나 다음과 같이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가변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지연 시간의 편차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각 신호들의 지연 시간 편차를 스큐라고 합니다. 스큐는 디스플레이 케이블과 같이 서로 독립된 두 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송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일한 칩 내에서도 발생합니다. 동기화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단위 클럭이 데이터들 간의 최대 스큐보다 충분히 긴 시간을 보장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스큐는 시스템의 고속 동작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클럭 및 데이터를 시간축에서 재정렬하여 주는 적응 시스템을 딜레이 락드 루프라고 합니다. DLL은 PLL과 유사하게 시점 차이로 정의된 에러를 측정하기 위한 페이즈 디텍터와 이를 적분하여 피드백하는 루프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PLL이 VCO의 발진 주파수를 제어하는 것과 달리 DLL은 딜레이 라인의 지연 시간을 제어합니다. 데이터와 클럭의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또는 클럭 중 어느 하나를 지연시켜 두 신호의 트랜지션 시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럭 신호를 지연시키는 경우 디지털 딜레이 라인으로 지연된 클럭의 라이징 엣지와 데이터의 트랜지션 시점을 일치시킨 후 데이터 신호가 안정되어 있는 트랜지션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지연된 클럭의 폴링 엣지에 샘플러를 동작시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존 클럭에 동기화되도록 데이터 신호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멀티비트 패러럴 디지털 데이터 신호에 대하여 각각의 비트를 지연시켜 공통된 클럭에 동기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신호의 DLL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력 소모와 스큐를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주파수 시스템 클럭을 배분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PLL을 이용하여 동기화된 높은 주파수 클럭을 발생시켜 사용합니다. 시간을 세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딜레이 라인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지연된 파형을 생성하는 멀티페이즈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딜레이 라인의 중간 지점에서의 파형을 관측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딜레이 엘리멘트의 지연 시간만큼 쉬프트된 파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엣지로부터 딜레이 엘리멘트의 지연 시간에 해당하는 작은 간격으로 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딜레이 엘리멘트의 지연 시간은 공정, 전원전압, 온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의 정확도는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주파수 정확도와 안정성이 높은 클럭의 한 주기를 정하여진 개수의 등간격 구간으로 시간 분할하기 위해서는 딜레이 라인의 입력과 반대쪽 끝 출력을 DLL을 통하여 동기화시키면 딜레이 라인의 총 지연 시간이 클럭의 한 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각 탭의 지연 시간 또한 전체 지연 시간을 딜레이 엘리멘트 수만큼 등간격으로 세분화한 시간만큼 지연되는 멀티페이즈 클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짧은 펄스 형태의 빛이나 전파 또는 초음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합니다. 빛을 이용하여 밀리미터 해상도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코세컨드 단위의 시간 측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회로를 타임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멀티페이즈 딜레이 라인을 이용하여 고분해능 TDC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스타트 펄스를 딜레이 라인에 입력으로 인가하면 이 펄스는 딜레이 라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각 탭의 출력에 연결된 레치에 스타 펄스를 가하면 현재 스타트 펄스가 있는 위치의 레치만 셋되게 됩니다. 이 위치를 인코더를 통하여
디지털 코드로 읽어냄으로써 시간을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절대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전 캘리브레이션 페이지 동안에 TCXO나 OCXO와 같은 정밀한 레퍼런스 클럭을 기준으로 딜레이 라인의 지연 시간을 캘리브레이션 하여야 합니다. DLL 락킹이 완료된 후 메저먼트 페이지에 스타트 펄스가 딜레이 라인에 인가되도록 선택하여 절대 시간 값을 제공하는 TDC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TDC는 반도체 소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 분해능을 제공하지만 측정하여야 하는 시간의 범위가 넓으면서도 높은 분해능을 제공하는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긴 딜레이 라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변형된 구조가 사용됩니다.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 클럭을 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이더넷은 불특정한 경로에 있는 다수 라우터를 통과하여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클럭과 데이터를 동기화된 채로 보낼 수가 없어 데이터만을 일방적으로 보냅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클럭 전송 없이 데이터만을 전송하고 수신부에서 데이터 신호로부터 클럭을 복원하는 과정을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CDR은 일반적으로 수신된 신호의 ISI를 제거하기 위한 이퀄라이저의 출력 신호로부터 클럭을 복원하는 PLL, 복원된 클럭을 기반으로 멀티페이지 클럭을 발생시키는 DLL, 멀티페이지 클럭 중 최적한 샘플링 시점을 선택하는 샘플러, 그리고 샘플된 신호에 대하여 최종적인 바이너리 디시전을 수행하는 슬라이서로 구성됩니다. PLL은 데이터가 변화되는 엣지를 기반으로 위상 오차를 측정하여 동기화하기 때문에 전송된 데이터가 0이나 1이 지속되는 경우 엣지가 없어 동기화가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는 쪽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변형하여 일정 길이 이상 연속된 0이나 1이 나타나지 않도록 코딩을 하여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코드는 클럭 신호와 데이터 신호에 대하여 XOR 오퍼레이션을 취함으로써 매 데이터 비트에서 트랜지션이 발생하도록 하는 코딩 방법입니다. 그러나 폴스 폭이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구되는 대역폭이 2배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역폭 증가가 적으면서도 연속된 0이나 1의 길이를 한정하기 위해서 일정 길이 단위로 데이터를 묶어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하여 코딩하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B, 5B 인코딩은 다음 테이블과 같이 4비트 데이터를 5비트로 인코딩함에 있어서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트랜지션이 발생하도록 하여 연속된 0 또는 1이 8비트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4비트에서 5비트로 비트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전송률을 얻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비트레이트 또는 채널 대역폭이 25% 증가하지만 9개의 사용되지 않는 코드를 이용하여 제어 명령 등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고속 동작하는 디지털 신호는 상승과 하강 시 완벽한 대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형파보다는 찌그러진 종 모양 파형에 가까우며 클럭 주기의 중간 지점이 최적한 샘플링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너리 디시전을 위한 샘플링 시점이 수신된 데이터 시그널의 꼭지점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꼭지점이 발생하는 시점은 공정, 전원 및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댑티브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최적한 꼭지점을 찾기 위한 어댑테이션 방법의 예로 다음과 같이 한 주기 이내에서
수신 신호 2개를 샘플링하여 그 차이의 부호를 보면 샘플링 시점이 피크보다 빠른지 또는 느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샘플이 피크 양쪽에서 동일한 시간차로 샘플링 되는 경우에는 두 샘플의 크기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샘플의 중앙이 바이너리 디시전을 위한 최적한 시점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원된 클럭으로부터 DLL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멀티페이즈 클럭 중 3개의 연속된 페이지를 선택하여 각 페이지에서 데이터 신호를 샘플링합니다. 양쪽의 샘플 값을 비교하여 현재 선택된 페이지가 너무 이른지 또는 너무 느린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현재 선택된 페이지보다 한 칸 앞 페이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한 칸 뒤의 페이지를 선택하도록 조정하여 피크를 찾아갑니다. 두 샘플의 차이가 충분히 작을 때는 옵티멈인 피크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된 3개 페이지 중 가운데 페이지 때 샘플된 신호에 대하여 바이너리 디시전을 하여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여기에서 양 끝 샘플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피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때 내려진 바이너리 디시전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임을 의미합니다. 페이지 셀렉트의 스위치 조회로는 비교기 출력을 적분하기 위한 업 다운 카운터와 디코더로 구현하거나 또는 각 페이지마다 레치를 두고 현재 선택된 위치를 나타내는 토큰을 앞 또는 뒤의 레치로 이동할 수 있는 레치 체인 회로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신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클럭은 해당하는 주파수뿐만 아니라 그 하모닉 또는 인터모듈레이션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발생시켜 다른 기기나 회로에 영향을 주는 EMI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MI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클럭 주파수를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면 아래와 같이 스퓨리어스 톤들이 있었던 클럭의 스펙트럼이 높이가 낮아지는 대신 넓은 주파수 범위로 펼쳐져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를 변화시킨 클럭을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럭이라고 합니다. SSC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간단하게는 삼각파를 아날로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하는 회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수신부에서는 PLL을 사용하여 이러한 주파수 변화를 따라가며 동기화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 루프 필터는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빠르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보다 안정된 SSC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DLL을 이용한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노미널 클럭 주파수로부터 멀티페이즈 클럭을 만들고 토큰 시프트 레치 체인으로 페이즈 셀렉트를 구현합니다. 이때 매 클럭마다 토큰을 좌 또는 우로 한 칸씩 시프트 시켜 조금씩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위상을 선택하도록 하면 주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과 같은 클럭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페이즈 모듈레이션 된 SSC에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SSC 발생기와 동일한 구조의 DLL을 PLL을 이용하여 복원된 노미널 프리퀀시로 동작시킵니다. 이때 노미널 클럭 프리퀀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트래킹 PLL과는 반대로 루프 필터를 충분히 느리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SSC 발생기의 페이즈 셀렉터에서의 토큰의 위치와 수신기에서의 토큰의 위치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피크를 찾아가는 어댑테이션을 적용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수십 내지 수백 개의 프로세서 코어들이나 기능 블록들을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멀티코어 CPU나 SIMD 프로세서는
칩 내의 프로세싱 유닛 간 또는 칩 외부와 데이터 버스를 통하여 정형화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궁극적으로는 수백 개의 각기 다른 프로세싱 유닛들이 서로 다른 태스크들을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수행하며 이들 간의 조합으로 매우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데이터의 양, 요구되는 전송 속도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교환은 회로의 복잡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으며 칩 내에서도 네트워크와 같은 개념으로 프로세싱 유닛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오너 칩 아키텍처가 요구됩니다. 또한 칩 외부와의 데이터 교환도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구현함으로써 단일 칩에 구현 가능한 피너 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NOC는 시스템 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칩 내에서의 연결이기 때문에 NOC를 위한 CDR 회로는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으로 고속 동작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나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데이터 레이트를 가변하여 전력 소모를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NOC는 현재의 상용 프로세서에서는 적용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근의 연구 논문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